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질문인데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님 안녕하세요. 제가 팀노바님 아닌데 노프 팀장이에요. 제가 팀노바님 유튜브만 보고 네이버에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지금은 팀노바 회원은 아니지만 팀원이에요, 팀원. 아무튼 아니지만 쪽지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점점. 다름이 아니라 IT 업계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 지식인에서 프로그래머 현실 중 가장 제일 유명한 글은 이겁니다. 아까 읽어보긴 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쪽 측면의 얘기가 많이 써있더라고요. 되게 힘든 측면 위주로 해서 뭐 개발자 40대에 접어야 되고 뭐 저렴한 개발자로 대체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글은 프로그래머는 아주 할 게 못 된다고 적어놨지만 마지막에는 대기업이랑 공무원, 공기업 등을 추천하는 걸 보면 대체 뭔가 싶었더니 결정적인 건 이 글을 보고 제가 추측한 바로는 이건 프로그래머여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직업을 가지던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글들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컨텐츠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읽어봤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글을 보고 제가 추측한 바로는 이건 프로그래머여서 저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직업을 가지던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잡플래닛이나 네이트 기사 등 보면 어떤 직업이든지 사람들이 중소기업은 조소기업이라고 비하하고 조소 다니면 매일 야근 월화수목 금금금 이러고 또 SI 하청업체는 일정에 쫓긴다는 말이 많아도 솔직히 건축 쪽이랑 기계 쪽도 설계 업무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일정에 엄청 쫓기는 인생이라 들었거든요. 또 IT 업계에서 이름 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SI 합청업체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중소기업의 현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뭘 물어보시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나오면 안 돼가지고.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이건 두 번째 쪽지인데 또 팀노바님도 유튜브에서 뻥튀기 하는 악랄한 인력 알선 업체나 꼰대들이 많은 회사는 가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다 싸잡아서 욕한 것 같이 말해서 죄송한데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추측이 우리나라 어떤 직업이든지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밖에는 말 못하겠네요. 물론 좋은 것도 많겠지만 쪽지가 길었는데 답장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문제인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실상 반은 맞고 아까 한 70%는 맞고 30%는 틀린 말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글 쓴 거 보면 네이버 지식인에 되게 길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정적이기만 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현실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것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 약간 그래서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네이버나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개발자 구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막 개발자 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개발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그 개발자를 좀 하대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진짜 잘하는 애들 만들지 않으면은 한국에서는 진짜 삶이 너무 메리트가 없겠다 해서 저도 팀노바 창업할 때부터 진짜 얘네들 제대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개발자들은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살려면은 그냥 살아야 돼. 그리고 막 결혼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안정적인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도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그 안 좋은 기업에도.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개발자의 삶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리트 없는 개발자, 메리트 있는 개발자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메리트가 있는 개발자들은 중소기업에도 돈 잘 벌고 정말 잘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인 게 문제지. 저는 상위 10%에서 한 20% 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굉장히 당당하게 잘 살아요, 멋있게. 그리고 뭐 회사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기업 개발자들도 나와서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해외는 굉장히 괜찮을까 싶어도 사실은 임금이나 이런 면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좀 뭐 미국이나 미국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굉장히 임금도 막 좋고 그렇긴 한데 그만큼 물가도 좀 비싼 편이고 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오히려 한국에서 고연봉 받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개발자분들도 봤어요. 근데 단순히 중소기업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인데도 괜찮은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취업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사실 거의 5년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티누바 생긴 지 5년 됐으니까 5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괜찮은 기업들도 많고 괜찮은 마인드를 가진 CEO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꽤 유연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팀노바 팀원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고연봉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그 회사가 가진 마인드 자체가 우리는 실력만 봐. 우리는 신입에 상관없어. 이러니까 가게 되는 거지. 그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뭐 꼰대 회사 이런 데는 무조건 뛰어나든 안 하든 무조건 후임이니까 무조건 적게 받아야 돼. 나는 당신의 실력은 상관없어. 그냥 적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런 기업의 비율이 중소기업이 높으니까 많이 그러는데 근데 대기업이라고 막 그렇게 막 마냥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데 개발자로 성장 못한 개발자 얘기들이 제가 이제 블로그 쪽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거의 막 7개월 8개월 이제 돼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전에 이제 네이버를 한 3년인가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보면 대기업 개발자분들이 되게 많이 댓글 달아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현실이라고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대기업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대기업 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갔는데 개발자의 꿈을 갖고 갔는데 갔더니 그냥 댓글 관리팀 아니면은 갔더니 그냥 뭐 운영관리팀 갔더니 하청관리팀 해가서 개발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겉도는 그런 개발자들의 이제 그 묘한 심리 같은 게 저도 이제 일하러 가다 보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회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그 상위 10% 20% 어느 분야든 그렇잖아요. 사실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면 그만큼 대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더 잘해주고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을 좀 키운 개발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개발자로서 막 엄청 탑클래스다 막 존나 개쩐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 정도 되는 개발자만 돼도 사실은 그렇게 막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좀 그때는 어렸죠. 왜냐면 제가 팀노발 30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34살 된 거니까. 근데 28살, 27살, 26살 때 이때 생각해보면 그냥 다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딱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회사 선택이나 이런 거 있어서 좀 코드가 안 맞는 회사는 있었는데 엣지간하면은 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 회사 많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더 그 문화가 좀 약간 수평적이고 이런 케이스의 회사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약간 좀 유연해요. 그 막 재택근무도 가능한 회사도 있어요. 팀노바 팀원들 간 회사들 보면 뭐 일주일에 3일은 재택하고 이틀만 출근하고 뭐 이런 회사도 있고 약간의 디지털 노마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유연한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단 하나로 측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20%는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20%는 안 될 거야. 한 10% 선이 대기업일 텐데 근로자 수가 아마 중소기업의 80% 이상일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업의 그 개수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거의 90 몇 퍼센트인가? 90한 5%인가? 아무튼 엄청 많아요. 중소기업의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묘사를 할 때는 이게 이거다라고 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글들이 되게 조금 위험했던 게 너무 한쪽 측면, 안 좋은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 대한 판타지를 가진 중소기업을 주로 다닌 사람의 얘기 같기도 하고, 반대로 고연봉을 받아보지 못한 메리트 없는 개발자의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맞지만 저런 얘기만 있는 건 아니다. 즉, 좀 한쪽 얘기만 하고 중소기업 자체를 거부감을 가지시는 건 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SI 같은 거 있잖아요. SI를 막 한다, SI 막 구리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러지도 않아요. 저도 제가 SI 회사를 한 두 개랑 같이, 세 개 정도랑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NC 소프트에서 뭐 야구 관련해서 만든 거였는데 그 출시는 안 했더라고요. 그 제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만들었는데, 그 어떤 뭐 유명한 야구 강사 그 선수 출신이랑 뭐 하던 어떤 동영상 강의가 있었고, 되게 옛날에.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기업도 보면 걔네 문화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막 이렇게 쇼파 두고서 막 게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하고, 저는 그 고객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중간 하청을 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업 보면 그렇게 막 되게 괜찮게 하던데, 막 문화가 이렇게 빡세 보이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저기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젊은 사람들끼리 잘 하더라고요. 뭐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연봉은 잘 모르겠다. 연봉은 작게 줄 것 같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문화나 이런 게 나쁘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기업 다녀봤는데 그 장점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1인 프리랜서가 SI라고 볼 수도 있죠. 그 가장 작은 단위 SI이겠죠. SI인데, 근데 그걸 이렇게 해보고 제가 느낀 게 그냥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좋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뭔가 하실 때는 항상 좀 균형 있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그 글들에서 보여진 뭐 40대 개발자는 어떻고 막 이런 40대 개발자는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40대 그만두지 않은 개발자 정말 많이 봤고요. 정말 많아요. 40대 개발자 진짜 많고 뭐 PM으로 빠져야 된다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많긴 한데, 근데 PM을 무시하는 거죠. PM은 뭐 구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PM 오히려 관리직으로 갈수록 국내에서는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이제 그 해외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PM과 프로젝트 매니저와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나눠서 따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진 않았는데 그냥 개발만 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발팀장이 개발도 하고 관리도 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관리도 되게 어려운 거고 막 개발도 어려운 건데, 이게 약간 저희도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 개발자 이 두 개발 능력이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더 한다, 교육에 신경을 더 쓴다와 아니면 뭐 어떤 학생을 바라보고 컨설팅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데를 더 신경을 더 쓸까, 아니면 개발을 더 많이 해서 더 트렌디한 기술들을 가져올까에 대해서 저희도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를 이상을 봐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들도 PM으로서의 정체성과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40대 이상이 되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경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PM을 주거나 팀장급을 제안하거나 CTO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CTO가 됐을 때 충분히 회사 측과 상의하에 구조를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구조를 직접 설계를 합니다. 제안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요가 더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데 음식점으로 좀 얘기하겠지만 뭐 장기적인 비전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말아서 팔아 내가. 근데 저기는 맛집 중에 유명한 진짜 맛있는 김밥인 거야. 그 집은 엄청 잘 되죠. 그럼 그쪽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근데 내가 만든 김밥이 더럽게 맛없어. 그러면은 사실 장사도 안 되고 재료도 더 신선해질 수가 없고, 왜냐면은 냉동해 놓은 재료부터 먼저 소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에 필요 충분 조건인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서 이제 그 김밥집이 메리트가 없어지듯이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자를 할 거면 평생 공부할 생각으로 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정말 다른 개발자들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중요하고,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줘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이 측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세 가지가 계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개발자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이 사람한테 고연봉 줘도 된다, 이 사람 막 50대 60대인데 이 사람의 대안이 없다,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제가 일을 해보면 정말 경험이 많은 익스퍼트한 그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했을 때 훨씬 괜찮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사람들이 묘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 부정적인 의견만 듣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견에 한 50% 정도는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50%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즉 너무 부정적인 경험만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갔다 왔는데 뭐 되게 안 좋은 경험만 많이 하는 거,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식으로 묘사를 하겠죠. 하지만 어떤 친구는 그 나라에 대해 좋은 면을 되게 많이 보고 온 거야. 그렇게 되면 묘사가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즉 제가 늘 제 영상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그냥 공부 꾸준히 하고 실력 위주로 생각을 하면 개발자는 그렇게 도태되기가 좀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루즈해지고 좀 이렇게 아무래도 어떤 다른 직업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정체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좀 공부를 안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이제 많이 도니 너무 한쪽 의견에 치우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그 중소기업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CTO급 되면요, 애지간한 대기업에서 막 10년 이상 버틴 사람보다 훨씬 돈 잘 버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기술 이사인데. 그리고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이 훨씬 낮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강사 이렇게 연봉 4천 주거든요. 근데 대기업 연봉 평균이 중소기업청이랑 이런 연봉 평균을 보면 4천이 안 돼요. 대기업 연봉 평균 다 해도 똑같이 신입인데, 뭐 이런 중소기업도 있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쿠팡은 초기 때부터 그렇게 많이 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기업 말고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연봉에 있어서 확실하고 얼마 더 준 거에 있어서 그렇게 막 나빠하지 않아. 근데 그런 기업들 특징이 좀 까다롭죠. 연봉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지원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발자를 볼 때 다른 분야랑 비슷하게 좀 보면은 안 되는 측면이,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다, 기술이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을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했는데 적당히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래, 대기업은 이래,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요. 중소기업 중에 저는 한 상위 30% 내외에 있는 회사들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저희 이제 팀노바에서 회사 가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런 상위 30%, 예를 들면 개발자에 대한 이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존중도 좀 있고, 그리고 연봉에 있어서도 너무 뭐 짜지도 않고, 그러면서 문화도 괜찮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일했을 때 좋은 회사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은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만 한다. 난 개발자의 40대 인생 끝난다는 거는 그 개발자의 책임도 있다라고 좀 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근데 40대 때 끝나는 직업이 단순히 이 개발자만이 아니잖아요. 사오정이라고 되게 오래 정년 40대 뭐지? 45세 정년퇴직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일단은 이런 개발이라는 게 그 단순히 이렇게 옛날 기술만 갖고 있으면 사실 못해요. 근데 저는 40대 때 되게 잘하고 계신 분들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막 임팩트가 있진 않네요. 50대 때 그거를 지속하느냐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50대는 워낙에 정년퇴직을 많이 하는 나이라서. 근데 이제 본인이 꾸준히 경험하고 그 오랜 경험들이 나한테 이득 보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은 이사급이나 상무급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올라가기가 힘들 거예요. 막 스펙이나 이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을 크게 키운 그 공로나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저는 계속 데리고 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벌써 5년이 됐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데리고 갈 사람은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메리트가 없으면은 안 하겠지만 그냥 이 사람 능력 있고 괜찮으면 돈 많이 주더라도 그냥 저는 같이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진짜 40대 정년 퇴직한다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에 회사에서도 많이 보면 40대인데도 개발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무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지 않을 거라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